남편과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따뜻한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서 온몸이 떨렸다. 우리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이었죠. 서로의 자리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슬퍼했고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이렇게 만나 서로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고 또 며칠 후 그는 돌아왔고 초췌한 몰골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이서윤, 올해 58세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요. 3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밤 그 사람이 앉던 소파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기차를 탔죠. 강원도 평창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그 사람과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민박집 하나.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온 목소리가 참 낮고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요. 며칠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분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어요. 정태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64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참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된 연못 같은 느낌이었죠. 이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태원 씨가 안내해준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박집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다른 손님들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안 계세요? 요즘은 많이 오지 않아요. 태원 씨의 대답이 짧았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11월 초의 강원도는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좋았어요.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 태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처에 식당이 몇 개 있긴 한데. 아,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라도 차려드릴게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워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려던 참이었는데 태원 씨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정말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뭔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기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캐묻기엔 아직 낯선 사이였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검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고요함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울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무서워서 우는 거였다면 이날은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우는 것 같았어요. 아, 여기서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박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뒤척이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산바람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방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서 계속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된 그리움 같은 냄새였달까요? 태원 씨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아, 그냥 손님 방이에요. 대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서 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대 위에 놓으려는데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진 곳에 편지 한 통이 있었거든요.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누군가 몇 번이고 만져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의 개인적인 물건은 아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쳐보니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글씨체가 참 단정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여자분이 쓴 것 같았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제발 이 집은 지켜줘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여기잖아. 나는 이 집이 당신 같았거든. 따뜻하고 든든하고 여기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있어줘요. 내가 없어도. 편지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원아, 사랑해.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태원 씨가 그렇게 조용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 집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왜 방에서 이런 슬픈 냄새가 나는지. 편지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남의 아픈 추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태원 씨를 사랑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저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점심때가 되어 거실로 나갔는데 태원 씨가 혼자 밥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드세요. 제 것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됐거든요. 뭔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이 참 따뜻한 것 같아서요. 태원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태원 씨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덜 외로웠어요. 슬픔을 혼자 감당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민박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원 씨가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마을 아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없이 설거지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남편 생각이 났는데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덜 들었어요. 그런데 첫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둘째 주부터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58살이라는 나이가 느껴지더군요.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쓸쓸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 마당에 가까워지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확 코를 찔렀어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배가 고팠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던 거죠. 마당에 들어서니 태원 씨가 평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차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세요. 태원 씨의 말투가 참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게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평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특유의 깊은 맛이 났거든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확 메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줬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나를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으세요? 태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누가 나 위해 밥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지 2년 동안은 제가 계속 간병을 했거든요. 남편 밥, 남편 약, 남편 병원. 제 밥은 항상 대충 때웠어요. 컵라면으로, 김밥 한 줄로, 빵 한 조각으로. 저도 그래요.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일이 서글픈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니 태원 씨가 차를 끓여왔어요. 구기자차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좋았어요. 몸에 좋은 차예요.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고마워요. 정말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별이 많네요. 네, 여기는 밤하늘이 참 예뻐요. 태원 씨도 혼자 오래 사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편지를 받지만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3년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태원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에 제가 무너져 버렸구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11월도 중순이 지나니 강원도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와 몸이 움츠려들었습니다. 추우시겠네요. 태원 씨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고는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가 코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코트를 받아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성용 코트였거든요.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소재로 된 참 우아한 코트였습니다. 하지만 입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어요. 괜찮아요? 네, 입으세요. 태원 씨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그냥 둘 수는 없었나 봐요. 코트를 걸치는 순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플로럴 계열의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코트, 그분 거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원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요. 따뜻한 사람이었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그 향수 냄새에서 뭔가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분이 그런 성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소리를.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태원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태원 씨가 맥주 2캔을 가져왔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오늘 좀 쌀쌀해서. 좋아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달이 참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서 마당 전체가 은은하게 밝았어요. 코트를 입고 있으니 따뜻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 코트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어요. 맥주를 조금 마시고 나니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요. 태원 씨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달 밝은 밤에는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달빛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원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서울에서 살던 이야기.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편안했어요. 그런데 맥주캔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태원 씨의 손과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스치듯 스쳤을 뿐인데 깜짝 놀랐어요. 따뜻했거든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태원 씨도 놀란 듯 손을 움직였지만 완전히 떼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책감과 함께요.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체온에 설레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기도 했어요. 죄송해요. 태원 씨가 먼저 손을 빼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는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기분이었지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서 코트를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떨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게 잘못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태원 씨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했고 말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태원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날은 부엌이 조용했어요. 한참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방 쪽을 확인해 봤는데 태원 씨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도 몇 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태원 씨가 집을 나간 거구나.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태원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민박집에 있으니 참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거든요. 아마 태원 씨가 주는 따뜻함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원 씨가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혼자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같은 반찬인데도 혼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없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 태원 씨 생각이 났어요. 저 때문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젯밤 손이 스쳤을 때 제가 별다른 반응을 안 해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민박집 구석구석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태원 씨와 한 여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정말 예뻤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었는데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원 씨도 그 사진들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부엌에는 커플 컵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둘이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모든 게 그들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잃은 태원 씨의 마음이 어떨지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민박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태원 씨가 돌아온 거구나 싶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원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원 씨가 평소와 같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태원 씨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사람 유품을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못 건드렸던 건데 오늘 용기를 내서 정리했어요. 옷이며 화장품이며 편지들까지. 태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떠날까도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힘들지만 떠나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입장이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조용히 태원 씨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보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거고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고마움도 느껴졌습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조금만요. 네,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어요. 며칠 후 태원 씨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눈에서 보였지만 적어도 말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가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정말요? 가끔 울고 계신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니요. 항상 조용히 울려고 노력했는데 들켰나 보네요.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태원 씨도 혼자 울 때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새벽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게 태원 씨였나 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 말이에요. 아직 한 번밖에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요. 태원 씨,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듣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장례 치르고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못 켰어요. 태원 씨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에 찌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윤아, 난 괜찮아. 넌 웃어야 해. 첫 마디부터 눈물이 났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너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 하지만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원 씨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두려움, 태원 씨에게 느끼는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태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어요. 위로의 말보다도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태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서윤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감정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원 씨와 저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박집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그렇겠죠. 태원 씨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나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계속요. 가슴이 뛰었어요. 태원 씨가 저에게 함께 있자고 말하는 건가요? 태원 씨,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태원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원 씨와 함께 살기로 한 것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태원 씨도 잠들지 못했나 봐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 안 오세요? 네, 잠깐 나왔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오늘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긴장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태원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놀람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서요. 정말 그랬어요. 요즘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태원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원 씨가 담요를 가져와서 소파에 덮어주었어요. 이렇게라도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태원 씨 어깨에 기대게 됐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원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태원 씨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됐어요. 11월 말이 되니 민박집 마당에는 저희가 함께 심은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어요. 처음엔 제대로 클지 걱정했는데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돌봐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더군요. 이제 김장할 때가 됐네요. 태원 씨가 배추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김장이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원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장하는 날 마당에서 큰 대야에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보니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장이 그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 이런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김장을 마치고 나니 오후가 다 지나갔더군요. 함께 만든 김치를 맛보면서 뿌듯했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처음 해본 건데. 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함께 널고, 마당을 함께 쓸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산책길에서 태원 씨가 말했어요. 예전엔 이 길을 혼자 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훨씬 나아요. 정말 그랬어요. 태원 씨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태원 씨,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58살이라는 나이가 걸렸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게 느껴졌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서윤 씨, 저도 64살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태원 씨의 손이 스쳤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늦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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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보자.